예,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오늘 이제 발제해주신 우리, 이명재 선생님하고 이제, 이명재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 최지훈 기자님,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님께서 정말 현장에 생생한 경험담을 중심으로, 그렇구나. 저도 잘 몰랐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공감을 하면서 살짝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과 오늘 이렇게 들었던 그 생생한 얘기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기자단과 기자실의 문화? 한국적인 문화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일단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최 처장님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원연이 토론회도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사실 민원연이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열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정권이 교체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촛불 집회, 그러니까 촛불 민주주의 혹은 촛불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권도 교체되고 사회 분위기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어떤 일관된 어떤 분위기가 주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들 인정하시고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가 촉발을 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TV조선이나 한겨레를 중심으로 그리고 JTBC의 보도가 촉발이 돼서 촛불 집회를 하게 되고 한겨울 정말 힘들게 촛불 집회를 거쳐서 탄핵에 이르고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맞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가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실감을 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적폐 청산 대상이 언론입니다. 분명히. 언론 적폐. 그리고 기레기 확산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언론진흥재단하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 36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뉴스 신뢰도, 자국의 뉴스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를 조사했는데 전체 36개국 평균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불신한다는 응답이 더 낮았어요. 한국은 불신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 순위로 36개국 중에 신뢰도 국민들의 인식이 36개국 중에 36위였습니다. 2018년 1월에는 미국의 유명한 퓨어 리서치 재단에서 자국의 언론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38개국. 그중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균은 정확하다,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높았어요. 전 세계 평균은. 우리나라는 정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공정하지 않다, 부정적인 응답이 정확하다, 공정하다라는 응답보다 3배에서 2배에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순위 궁금하시죠? 38개국 중에 몇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37위였습니다. 참고로 38위는 그리스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이러한 불신이 정말 세계적인 불신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불신도인데 이러한 불신이 결국엔 언론 적폐를 청산을 해야 한다라는 전 국민적인 요구, 촛불 민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자, 그럼 적폐란 무엇인가? 언론 적폐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 KBS, MBC 적폐 청산을 위해서 경영진도 바뀌었고요. 이제 곧 바뀔 거고요, KBS는. 근데 적폐라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 사실은 적폐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세월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적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부정적인 관행으로 제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자단의 폐쇄성과 독점성과 배타성 그리고 특권적 의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잘못된 보도들이 정부나 해경이나 행정당국에 의한 보도 자료에 의한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확산이 된 거였거든요. 문제는 사실 공적정보원을 신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그리고 폐쇄성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은 폐쇄적인 기자단 집단에서 기자실 안에서 그러면 정보를 특권을 가지고 액세스를 해서 접근을 했다면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했느냐라는 거죠. 최소한의 의심을 했느냐, 합리적인 의심을 했느냐, 없었던 거잖아요. 오히려 당시에 어떤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들에 대해서 다른 소수 언론 매체나 비주류 언론 매체나 인터넷 누리꾼들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인터넷 괴담으로 치부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것은 인터넷 괴담이다라는 프레임을 기자단에 들어가 있는 주류 언론사 기자들이 같이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팩트였고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폐쇄성만 해결이 된다고 해서 기자단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과연. 거기에 질문을 하나 좀 던져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어진 보도자료를 베끼고, 그러니까 취재원의 입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가. 따옴표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취재 보도 관행으로 이제 일컫는데, 이러한 취재 보도 관행이 또 다른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냐. 뭐 정치인 누구가, 뭐 연예인 누구가, 뭐 누구가 SNS에서 따옴표 뭐뭐라고 말했다. 그거 자체는 팩트 맞아요.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뭐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기자회견에서 취재원이 보도자료를 주고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팩트가 맞아요. 문제는 팩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따옴표 처리해서 보도하면은 기자로서는 자기 합리가 가능하거든요. 팩트예요. 우리 말했으니까. 근데 정말 팩트가 무엇이냐를 저널리즘이 그냥 단순 기능이 아니라면 저널리스트가 팩트의 내용이 사실이냐를 최소한 의심을 하고 근거를 대고 맥락을 파악해서 보도했을 때 팩트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팩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나라 기자단에서 공유되고 있는 방식들에서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행들이 전통일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게 우리가 뭐 기자단을 폐쇄를 해야 하는 건지, 뭐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는 뭐 다양한 논의 속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기자단 문화, 기자실 문화, 한국적인,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질문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그들의 입만 바라보고 보도 자료만 바라보는 이런 취재 보도 관행은 적폐 중에 하나, 청산해야 될 언론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럼 이게 적폐로 쌓인 게 단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생긴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체질화, 내재화 되어 온 적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을 해야 한다, 혹은 폐쇄를 해야 된다, 해체를 해야 한다, 어떻게 갈 것인가? 언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지 지난 9년 동안에 만들어진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적폐인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알게 모르게 불시간에 우리 언론 문화 속에서 그냥 당연한 걸로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뿌리 깊은 적폐인가?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 적폐 청산은 어렵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자단과 기자실, 아까 우리 이명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자단이라는 게 일본에서 온 게 맞습니다. 일본에서 그 기샤크라브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그게 이제 사실 전쟁 당시에 굉장히 그 군국주의에 그 이용이 된 굉장히 부정적인 제도가 45년 패전 이후에도 존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본 사회에서도 많은 폐쇄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요. 근데 일본의 그러한 부정적인 일본 사회 내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기자단 제도를 도입을 한 게 일제시대 때 활약을 했던 한국인 기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기자단 제도가 예전에 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나 기자실 개혁이나 통폐합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한국의 언론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다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만의 독특한 제도이고요. 이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일본에서 한국의 기자실과 일본의 기자단 문제, 기자실 문제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두 군데가 있다고는 합니다. 어디냐? 짐바브웨와 가봉에 이러한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기자단과 기자실은 분리해서 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브리핑 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일부가 기자단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기자단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폐쇄성뿐만이 아니라 취재원과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유착관계. 불리한 기사, 그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그들의 입만 보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오보도 똑같이 나오고요. 보도자료 보고 똑같은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기구도 그렇고 공공기구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겠어요? 대기업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홍보실 직원들 만나거든요. 근데 그 유착관계, 평소에 기자단과 그 출입처의 그 기자들을 관리하는 혹은 이런 사람들과 유착관계가 굉장히 굳건하게 쌓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게 만들고요. 합리적 의심을 못하게 만들고요. 부정적인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그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이 우리나라 주류 일간지들이나 언론사들의 광고 수입의 몇 %를 차지한다라는 기사들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광고 수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론사에서 경영상의 판단으로 그 대기업의 부정적인 기사를 못 쓰는 거냐? 아니면 출입처 그 기업의 담당 기자들이 그 자기가 담당하는 출입하는 기업의 홍보실 기자들과 혹은 그 기업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어서 기자들이 못 쓰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프 더 레코드, 엠바고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오프 더 레코드나 엠바고를 예전에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오마이뉴스 문제도 그렇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오프 더 레코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엠바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프 더 레코드와 엠바고를 요청하는 취재원의 요청이 정당한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켜져야 할 오프 더 레코드와 엠바고를 특종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깨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필요한 논의이긴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아주 옛날 사례를 들면 참여정부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이었나요? 샘물교회 소속의 선교를 가신 분들이 인질이 됐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근데 사실은 그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엠바고 혹은 오프 더 레코드가 필요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들은 선교 목적으로 간 게 아니야. 이렇게 정부에서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사 떴죠. 인질로 갔던 그 샘물교회 소속의 그래서 인질이 된 사람들의 그때 아마 싸이 미니 홈피의 사진이 누군가가 기사로 터뜨렸어요. 공항에서 우리 선교 간다라고 찍은 사진을 정부에서 선교 목적이 아니다 관광으로 간 거다 해서 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켜져야 할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를 깽겨맞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자단의 문화, 기자단이 왜 존재하는가, 기자단과 또 다른 성격의 기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성찰적으로 기자 스스로가 성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방문했을 때 기자 폭행당했을 때 기자협회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언론에 대한 폭거다, 탄압이다, 대한민국을 무시한 거다라고 보도를 했을 때 인터넷에서의 반응 댓글은 뭐 나쁜 댓글도 많지만 이상한 댓글도 도대체 또 무슨 짓을 한 것이야? 거기 가서 우리 기자들 또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댓글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또 기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문바들이 기자들을 욕한다 라는 프레임을 또 만들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혀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여서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말 고생하시는, 정의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진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언론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레기로 칭해지고 있고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뢰도 세계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널리스트란 무엇인가? 스스로가 저널리스트가 될 것인가? 셀러리맨이 될 것인가? 단순 기능인이 될 것인가? 아니 프로페셔널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정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권리, 특권에는 의무가 따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자유와 특권만을 요구하고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한 결과 오랫동안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냈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분명히 기자단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